365일 중에 370일을 오던 사람이 네. 안 오는 거예요. 속상하셨겠네요. 네. 속상하다보다 아예 1호를 못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조선시대에 상사병 걸려서 죽었다는 처녀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평양 갈 날이 확 땡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저급하다 나머지 제가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알아봤더니 그 캄보디아를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이별을 하고 바로 그날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갔대요. 내가 그 말 딱 들으면서 영화에 보던 장면이네. 이거 실현당했다고 여자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공항으로 나가던 어떤 사람이 지금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인데 내가 비겁하다 막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 한 통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내가 그때 뭐 이 사람 따라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멋지게 전화해서 나 간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했는데 느낌에 그 있잖아요. 그 알리의 365일 혹시 아세요? 이별하고 이제 1일, 2일, 3일, 4일 하면서 이제 여자의 마음을 담은 그 노래를 쫙 적은 그 알리의 365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별해서 6일째가 가장 힘들대요. 6일째. 네, 그 6일째가 참 비참하기 그지없고 근데 그 6일째 만에 제가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그 통화는 뿌 이렇게 가잖아요. 한 3번째 만에 봤는데 그 3번 그 올리는 순간 동안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겠다. 막 별의별 생각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째 통화하면 뿌 하고 갔는데 촉촉 하면서 이제 여보세요? 하고 봤는데 그 꿈에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정말 멋지게 나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보세요 그러더니 그 한 3초를 쉬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세요라고 했던 그 톤과 다르게 뭔가 약간 그 느낌이 탁 달라지면서 근데 어떻게 전화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전화했어? 그 한마디에 얘가 다른 여자 만났구나 를 넘겨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전화했어? 이 말에 그러네요.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나는 간다 행복한 뭐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이게 확 이게 다운이 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모르겠다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 전화한 이유가 이제 북한으로 평양으로 돌아갈 날이 정말 며칠 안 남았다 며칠 안에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도 듣고 가만히 있더니 전화기에다 대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로 날아온 거예요. 그 날로 날아왔는데 상사병 걸리면 진행자님 모르실 텐데요. 걸려보시진 않았죠? 그냥 글쎄요, 이거에 비할 순 없겠죠. 네 발로 기어 다녔어요, 진짜. 못 일어나서.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애가 그 정문으로 저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그 온 몸에 그 도파민이 그러게요. 팍 퍼지면서 완전 갑자기 애가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을 딱 그 정문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 모습을 딱 보면서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다. 분명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더 좋은 세상에 모셔갈 거라는 약속은 남기고 간다. 그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들어와서 제가 그 오빠 딱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한 거죠. 나 이제는 번복 안 할게요. 나 그냥 오빠 따라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제 손을 안 놔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선택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끝까지 선을 안 넣어준 이 사람 덕분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거죠. 그때 안 왔으면 아마 북한에 돌아가서 가장 그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안 따라가고 뭐 했을까 그 후회를 무조건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후회하기 전에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아무래도 평양이라는 곳은 네. 그래도 저희가 알기로는 네. 나름 좀 잘 사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넘어오시고 나서 좀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아. 그곳에 비해서 좀 더 못 살았다던가 아, 예, 예. 뭐 그런 것들? 아, 평양이 다들 이제 뭐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평양에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 지방이도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평양에 정말 상위 0.01%를 위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그래도 평양에 살았으면 잘 살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 분들한테 얘기를 이제 들으면 야 평양 근데 잘 살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는데 사람 사는 거 어디나 다 같아요. 그냥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에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증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평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평양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이제 북한에는 지방 사람들이 평양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북한 안에는 평양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만 발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발전된 곳에서 살다 온 나도 뭔가 50년대 미래로 온 느낌이었어요. 훨씬. 예, 훨씬, 그러니까 북한, 근데 이제 지방에 살던 분들은 저보다 더 했겠죠. 체감하는 게 왔는데, 와, 이건 정보산업의 시대인데다가 모든 게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 소통하는 시대고, 어디 가서 아날로그로 뭐 했다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뭐 이렇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말투. 말투를 제가 뭐 어디 그 식당에 가서 사장님 저 물 좀 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꼭 와서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스며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일단 옆에 이제 그 따라왔던 남자가 그때 저를 그 이제 따라왔던 남자가 그때부터는 저의 그 남편이라는 극한 직업에서 일하게 됐죠. 그때 이제 저를 이제 적응을 시키느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말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이건 뭐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막 이게 이제 정체성 막 혼란이 오고 막 엄청났거든요. 그거 이제 그 혼란이 조금 덜 하라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하나원이라는 정착기관도 거치게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배운 거랑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거랑은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의 차이 그리고 막 정치 이념 뭐 이런 건 일단 둘째치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문화 차이랑 그리고 음식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입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북한 입이고 혀가 탈북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북한 음식만, 그러니까 한식만 먹을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무슨 피자, 네네. 치킨, 무슨 스테이크, 떡볶이도 거기다 왜 갑자기 치즈를 넣어서 먹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면을 고추장에다 비벼놨고 막 별의별 음식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뭐 문화의 차이가 또 오죽 많습니까? 막 그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몸으로 때우면서 진짜 자충우돌 많이 했죠. 음식이 약간 너무 간이 세거나 좀 그랬던 건가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탕가루라고 했었거든요. 설탕을 보고 이 설탕이 귀하니까 이렇게 많이 넣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은 다 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왜 이렇게 달까? 심지어 고추장이 달다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쵸. 고추장 달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음식 때문에 가장 제일 몸이 제일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뭐 없어서만 먹고. 다행입니다. 네. 이거 방금 듣다 보니까 네. 그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이제 남한에 있는 저희로서 네. 만약에 북한 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그 탈북민으로서 와닿았는지, 예를 아. 들어서 뭐 말투라던가 음식이라던가 뭐가 좀 그러니까 가장 와닿았었나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다른 분들은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밝히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다른 어디 뭐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와서 뭐 택시를 일단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탔으면 일단 이제 뭐 사장님 어디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베트남에서 왔어요. 우리 뭐 베트남에 그 이제 뭐 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탔는데 말투가 좀 달라요. 근데 생긴 거는 한국인이야.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머리에 회로가 이제 정신없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던지는 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북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 말투가 조선족 말투랑 비슷하거든요. 중국 교민 이제 중국 조선족 분들이랑 말투가 비슷해가지고 뭐 사장님 어디로 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선족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네네 조선족 맞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는 이 사투리 자체가 달라요. 사장님 이거 어디를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한국말을 해요. 어디를 가달라고 그럼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원래 한국 사람인데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해외에 나가서 어느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만큼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스토리를 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때 심정은 그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상상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 좀 기다려주지,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탈북민을 만났다, 북한 탈북민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밝히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그것도 배려다. 우리 국민처럼.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열리면 사실 내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상황도 이제 그걸 계속 숨기다가 더는 숨길 데가 없는 또 강원도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강원도가 고향인 그것도 고성이 고향인 분을 만나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살았냐 그런 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엔 내가 그냥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원래 북한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저 몰라서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같이 반기시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북한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손 잡아달라고 부탁하라고, 말을 해달라고. 그게 가장 그 원활한 소통 방법이 아닌가. 네,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음식이라던가 혹은 말투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오고 나서 보니 북한의 체제가 이렇게 달랐구나 느끼셨던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제가 며칠 전에 느낀 건데 북한 이제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북한 뉴스들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은 대한민국 소식을 절대로 안 올려요. 왠지 알아요? 홍보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아무리 북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봐요. 거기 갈 사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 조금이라도 그 TV에 붙였다가는 북한 주민들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세뇌받았던 그거랑 너무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서 북한의 이제 신문에 맨 깃뜬머리에 뭘 같은 게 실리냐면 노조, 투쟁 단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계속 시위가 일어나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식 사회주의는 이런 우월감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잘 먹고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밖의 세상을 오픈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북한이 전 세계 유일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차이점이 이제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체제가 그러니까 뭐 이제 제일 좋았던 거, 제일 나빴던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서 제가 비교를 못 하겠네요. 뭐 아니 모두 아니 애 낳았다고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네.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음. 그리고 무슨 이제 자연재해가 났어요. 그렇다고 이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내가 시위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서로 이 국가가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서로 이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그쵸, 나라. 그쵸. 이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해서 이 대통령을 떨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민족의 DNA가 흐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새삼스럽게 소름이 돋네요. 저희가 그냥 누렸던 게 아니라 뭔가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르게 저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방금까지는 또 이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굳이 찝어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네. 북한의 인권과 여기의 인권은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인권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근데 이 인권이 북한의 이제 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신문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시사 방송 같은 데서 들어요. 인권의 불모지가 남조선이래요. 예, 인권의 불모지가 남조선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인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위가 일어나는 거 보면 이게 인권이 없어서 이런 시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인권을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네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이런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정원에 딱 들어와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저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딱 들어오면 조사 선생님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조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정말 당당하게 아니요 이랬거든요. 그럼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북한인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기웃기웃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대요. 한반도와 그 구석도 서로 한다고. 대한민국 영토는 그런 헌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그때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했던 얘기가 조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정말 하기 싫은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은 질문을 했을 때 너는 그걸 부정할 권리가 있다고. 너한테는 인권 변호사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너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사람입니까? 나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 국정원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북한을 떠나온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하는 범죄자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있다고요? 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인식조차를 제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럴진데 지금 북한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인권이라는 이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어떻고 인권이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인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알려줘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노예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도자한테, 지도자한테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 이게 권리, 그 인권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당당한 그런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네. 네. 이거 너무 너무 와닿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북한 사람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비교했을 때도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 여자로서 네. 혹은 보았던 그 아이들, 네.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네. 그런 인권은 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 열악하죠. 여자의 삶에 대해서 보면 진행자님 그거 아세요? 나라가 국력이 약하면 여자랑 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대요. 그리고 여자가 제일 먼저 팔려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한양연이라고 아시죠? 네. 청나라를 팔려갔다가 그쵸. 예. 그것도 이제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여자들이 먼저 제일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거 그리고 일본 일제강점 시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여자들이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그래서 인신매매 이런 게 지금 엄청난 인권 유린이라고 내가 돈으로 팔려나가는 내가 몇만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디 외진 산골에 그 갔는데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된대요.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여자들이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면 팔려갔는데 야, 나 너랑 안 살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나 너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 너 공안에 신고할 거야 이러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무참히 그 여성의 삶이 짓밟힌 삶을 사시고 여기 오셔서 다시 새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증언을 다 해주셨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진짜 꽃길만 걸어서 온 케이스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의 삶이 그럴진데 이제 저희 엄마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저희 엄마는 아버지를 만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어머니도?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면서 저를 낳으시면서 이제 군복을 벗으시고 그때부터 쭉 가정주부로 사셨거든요. 제가 21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느낀 건데 우리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리 엄마 이름 석자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아내 이렇게만 불렸거든요. 엄마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탄불을 그 구멍탄, 연탄 있잖아요. 연탄불 살리시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는 손 호호 불어가시면서 가족들 빨래하셨고 그 무더운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시면서 계속 우리 빨래를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일 하시고. 또 우리 엄마의 삶은 항상 자식들이랑 남편을 위한 삶이었고 자기를 위한 삶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최대 소원은 내가 뭔가 음식을 할 때, 가족이 먹는 음식을 할 때 음식 양념을 정말 마음껏 팍팍 넣고 싶어 하시는 게 엄마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엄마처럼 살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릴 때는 우리 엄마라서 엄마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됐거든요. 딸이 지금 8살인데 그 딸을 낳고 이제 느낀 게 그때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되니까. 그때 이제 엄청 펑펑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아니면
그 물 이렇게 힘들게 끌어올리실 때 그래도 내가 좀 가서 도와드릴 걸 그런 게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하다. 우리 엄마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게 여성들의 삶이에요. 북한의 그 어느 여성이나 겪어봤을 삶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북한을 살아간 어떤 여성이라도 이 길을 꼭 걸을 거예요. 이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성의 삶이 절대로 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주고, 밥은 뭐 쿠쿠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말리는 거 이거 넣는 거 귀찮아서 건조기까지 사다가 쓰는 내 이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엄마한테 너무 미안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삶을 보면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항상 웅얼이가 지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되면 이때까지 못해준 우리 엄마의 그 꽃 같은 삶을 내가 꼭 다시 피운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보면 진짜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착취당하고 이렇게 살지만 어릴 때부터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그래요? 예. 학교에 갔다가 진행자님 혹시 한 13살, 14살 때 이런 농촌 지원, 뭐 김매기 전투, 뭐 이런 전투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희는 뭐 이제 고구마나 캐러 현장 체험 나가셨죠? 그쵸, 현장 체험. 현장 체험이 아니고 이건 네. 생존해야 되는 문제라 북한에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근데 그거 착취 당한다는 거를 이 어린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어른들이 잘못이지. 시키는 어른들이 그쵸, 잘못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출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좀 인권 침해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자랄 때가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었던 때인데 정말 그때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때 저희 집에 오누이가 하나 왔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시던 때였어요. 근데 그 오누이가 어디서 왔냐면 저기 청진 쪽에서 왔대요. 근데 북한은 이렇게 도와 도 사이를 이동을 잘 못하거든요. 네. 너무 경계가 심해서. 근데 얘네 어떻게 왔나 봤더니 엄마 찾으러 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쌀 구한다고 나갔는데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아빠가 엄마를 찾으러 갔대요. 갔는데 아빠도 안 돌아오신 거예요. 남동생이고 위에 여자가 이제 누나였는데 저도 밑에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누이를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 평양 역전 앞에서 그 노숙하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정말 그때 정말 노숙하는 진짜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애들 중에 요 남매가 너무 눈에 띄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을 못 하겠으니까 얘네를 지하실 이제 그 우리 아파트 지하실에 이렇게 그때가 추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애들 얼까봐 뭐 문 열고 나가서 계속 뭐 그 이제 속옷 갖다 주고 패딩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이불 갖다 주고 그리고 먹을 거 자꾸 싸들고 나가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이제 이상해서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봤는데 그 지하 그 추운 데서 얘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둘을 이제 집에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아버지 엄마가 없어진 거죠. 그런 애들이 수다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엄마랑 헤어져서 못 찾아서 그냥 고아로 살아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요만한 그 윗주머니 하나 못 채워서 그 조그만 생을 마감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버지 엄마를 잘 만나서 다행이다. 이 나라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저희 딸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북한이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멀리 있는 것